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 시스템 일반 진법과 관련된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 시스템 일반 교과를 맡게 된 교사 송인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는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달아주면은 선생님이 또 추가적인 자료나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정, 컴퓨터에서 자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자료라는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들을 의미하고, 정보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 또 이용자다 아니면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처리된 부분을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보는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치느냐? 자료가 모아졌을 때 정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거는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간추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한 과정들을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료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0과 1을 사용한다, 디지털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단위들이 나오는데 0과 1, 한 자리란 표현할 수 있는 비트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바이트라는 단위를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학습했었죠. 이러한 바이트가 1000개 또는 1024개가 모이게 되면은 킬로바이트라고 하고요. 1024라는 단위는 2의 10제곱을 의미를 합니다. 자, 1024라고 해서 우리가 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때 대략적으로 1000과 가깝다라고 해서 대략 1000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킬로미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1km는 1000m. 자, 이렇게 해서 킬로라는 개념이 1000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가 다시 1024개가 모이면은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테라바이트. 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1024개로 갈 텐데, 요즘에 컴퓨터를 맞추는 학생들 또는 최근에 구입한 학생들은 용량 단위가, 저장 단위가 기가바이트나 테라바이트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테라바이트가 1024개가 모였을 때는 펩타바이트, 그 다음에는 엑사바이트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단위들 킬로바이트부터 해서 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펩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는 조금 알아둬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자격증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여기 앞에 있는 4개만 봤을 때는 KMGT 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또 갈매기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매기떼.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진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진법에 대한 변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진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변환되는지, 또 진법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법이란, 우리가 보는 진법이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렇게 숫자들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읽을 때 327이라고 읽어요. 327. 자, 그다음에 요거는 숫자가 좀 큰데, 요거 3자리씩 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968만 5142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몇 진수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라고 얘기를 해요. 10진수.
아, 왜 십진수냐? 왜 십진수냐? 자, 뒤에서 보게 되면은 십진수 또는 십진법이라고 하는데, 아, 사람이 사용하는 진수가 왜 십진수냐? 우선은 숫자를 나타낼 때, 어떤 숫자를 세려고 할 때, 아니면 수의 크기를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쉽게 사용했던 게 있었어요. 자, 그게 어느 거냐면은 바로 이 손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이 몇 개죠?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자, 그래서 10개의 어떠한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서는 사용한다라고 해서 십진법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이 15개나 16개 또는 8개이면은 팔진법 또는 십육진법이 먼저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어떠한 개수를 세고 수를 표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십진법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십진법은 자, 1에서부터 앞에서 보이는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10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10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자, 0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10이라는 거는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1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만든 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진법 하면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다른 수를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개의 숫자. 자, 그래서 1부터 시작하지만 원래대로 치면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0,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다른 수를 표현을 한다. 수를 표현하는 게 십진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겨볼게요. 아까 나왔던 327인데, 자, 여기서 327을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다 배웠을 거예요. 3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요거는 다 알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자리값을 보도록 할게요. 327이라는 거는 자, 우선은 여기서는 자꾸 넘어가네요. 자, 3, 100, 2, 10, 7 곱하기 1을 한 거랑 같은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십진법이니까 10에 대한 단위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은 다시 쓰면은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10은 10의 1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1은 10의 0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10의 0제곱이 1이에요?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수의 0제곱 자, n은 어떠한 모든 수가 다 올 수 있어요. 12 올 수도 있고 7이 올 수도 있고 자, n이에요. 요거는 n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전부 다 1입니다. 자, 그래서 10의 0제곱도 1 2의 0제곱도 1 8의 0제곱도 1 16의 0제곱도 1 자, 그럼 뭐 127, 8, 1278의 0제곱도 1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10의 제곱 형태, 10의 1제곱 형태, 10의 0제곱 형태로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10의 제곱은 여기 100으로 가고 있고요. 10의 1제곱은 여기로 오고 있고요. 10의 0제곱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가 표현된다는 거는 이미 다른 초등학교 때라든지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분해해서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9604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서 해봤으니까 자, 여기는 무슨 단위일까요? 여기는 그렇죠. 1000의 단위죠. 1000. 자, 여기는 100의 단위. 자, 여기는 10의 단위. 여기는 1의 단위인데 자, 1000을 갖다가 다시 넣어보면은 10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 1 돼 있어요. 요거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10의 제곱 단위로 고쳐볼게요. 자, 10의 제곱 단위로 고치는데 선생님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빨리 안 돼요. 자, 그럼 뒤에 있는 공의 개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요. 여기 공이 몇 개 붙었죠? 3개 붙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세제곱. 여기 공이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죠. 10의 제곱. 여기는 10의 10 공이 하나 붙었으니까 10의
1제곱. 여기는 안 붙었으니까 10의 0제곱. 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9 곱하기 1000 더하기 6 곱하기 100 더하기 0 곱하기 10. 근데 0 곱하기 10은 0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1로 나오고요. 각각의 자리값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각각의 자리값으로 곱해졌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는 몇 진법을 사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거는 우리가 10진법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과연 컴퓨터는 몇 진법을 사용할까? 그 전에 컴퓨터가 어떠한 장치인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뭐가 없으면 안 돌아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본체가 없어야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없어도 안 들어가요. 마우스가 없으면 사용하기 불편해요. 모니터가 없으면 쓰기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는 우선은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전기가 공급돼야지 이 각각의 회로에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걸로 숫자도 표현을 하고 그걸로 계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회로에 각각의 전기가 흐르지 않느냐 또는 흐르느냐로 표현을 해서 이러한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위치라고 생각했을 때 열려있죠. 이렇게 되면 전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겠죠. 이쪽에서 전기가 오다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가 오다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0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흐르지 않는다 오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흐른다. 자, 그 다음에 1, 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 방금 전에 봤던 0과 1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선 다른 어떤 데이터라든지 숫자를 표현한다. 앞에서 봤던 10진법에서는 10개의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진법, 10진수라고 했으면은 자, 여기서는 두 개 숫자 0과 1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진법, 그 다음에 이 진수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서 자료 표현 이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진수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타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쓰던 어떠한 10진수로 어떻게 금방금방 나타내요? 물론 이렇게 긴 이진수를 표현하려고 하려면은 10진수도 굉장히 큰 수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금방금방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진수를 우리는 좀 짧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그거는 조금 뒤에 다른 진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금 전 얘기했던 8진법하고 16진법 방금 전에 이제 따르게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진법이 이제 8진법하고 16진법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앞에서 10진법은 10개의 숫자, 2진법은 2개의 숫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8진법은 몇 개의 숫자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8개의 숫자를 가지고 다른 수를 표현을 하는 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 2, 3, 4, 5, 6, 7, 8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봤던 10진법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였고요. 이진법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1까지 2개였어요. 자, 그렇다면 8진법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자 7까지 총 이렇게 8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8진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6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가 같이 쓰여진 때문에 10은 다른 걸로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11도 1이 두 개 합쳐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16진법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9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자, 얘네들을 대신해서 문자 A, 11은 문자 B, 12는 문자 C, 13은 문자 D, 14는 E,
15는 F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10개와 A부터 F까지, 자, 이렇게 6개를 사용해서 16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0에서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 B, C, D, E, F 숫자로 세면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진법을 봤다라고 치면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게 10진법, 10진수, 2진법, 2진수, 그 다음에 8진법, 16진법이 어떠한 숫자들을 가지고 다른 수를 표현하느냐 같다라고 치면은, 자, 이제는 각각의 진법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10진수가 있어요. 이러한 10진수를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운 2진수, 자, 그 다음에 방금 전 봤던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로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공식이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를 다른 진법, 다른 진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꾸고 싶은 변환 진수로, 만약에 내가 2진수로 바꾸고 싶다, 2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2로 나눠보는 거예요. 10진수를 2로 나눠서 이쪽엔 목을 써주고 이쪽엔 나머지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몫을 다시 우리가 받고 싶은 2진수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목하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아, 이거 언제까지 해줘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보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나눴으면 어떻게 읽어주느냐. 자, 여기에서 이러한 순으로 읽어줘요. 계산이 다 끝났다라고 치면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면 됩니다. 거꾸로.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8진수일 때는 어떻게, 8진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하고 다른 게 켜졌네요. 8진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서 8진수로 나눠주고 8진수로 나눠지고 목과 나머지를 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8보다 작은 수가 왔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16진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라는 숫자가 있어요. 19라는 숫자를, 자, 2진수로 나타내고 싶어요. 아, 2진수니까 2로 나눠줄 겁니다. 자, 19를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19를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9가 나오죠. 2, 9, 18 하고 나머지가 얼마 나올까요? 자, 1이 나오죠. 써지다 쉬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9를 2로 다시 나눌 수 있죠. 자, 9를 2로 다시 나눠볼게요. 2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자, 4를 다시 2로 나눠보게 되면 몫은 2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을 2로 나눌 수 있죠. 자, 몫은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게 됩니다. 1을 2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물론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몫이 0.5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더 이상 이렇게 돼서 작은 수가 자기가 나눈 수보다 작은 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거를 거꾸로 읽어주면 됩니다. 거꾸로.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읽는데 어떻게 쓰느냐? 자, 19는 여기를 앞으로 써주고요. 여기를 뒤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1, 0, 0, 1, 1. 자, 그 다음에 여기 10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에 2진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하고 나머지 이렇게 기술해서 거꾸로만 써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하나 다시 볼게요. 자, 27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2진수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몫이 얼마 나올까요? 136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1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36을 다시 2로 나오면은 68이 되겠고 나머지는 0이 나올 거예요. 68을 다시 2로 나오면 34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나올 겁니다. 34를 다시 2로 나누면 17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17을 2로 나누면 8이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되죠. 8을 2로 나누면 몫은 4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돼요. 자, 4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0이 되고요. 2를 2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자, 끝에까지 뭐가고 나머지하고 다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요? 밑에서 꺾어서 자, 이러한 순으로 읽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써봅시다. 1, 0, 0, 0, 1, 0, 0, 0, 1. 자, 이렇게 돼요. 이거 하고 보니까 앞에서 읽나 뒤에서 읽나 똑같이 이러한 숫자가 나왔네요. 특이하게. 의도한 건 아닌데, 자, 선생님이 아까 어디가 앞이라고 했었죠? 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에 써지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십진수를 변환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정수 형태만 딱 떨어지는 수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이 포함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소수점이 포함된 거. 자, 여기 보니까 28.2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 앞에 부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수부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수점 뒤에 부분을 소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부는 따로 28을 떼서 아까 했던 것처럼 2로 해서 자, 이러한 식으로 목과 나머지 형태로 쭉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8은 11100 자, 이렇게 이진수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주고 소수부는 따로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앞에 정수부는 2로 나눴다라고 치면은 소수부는 우리가 원하는 진수로 곱해줍니다. 곱해줘요. 자, 요거에 대한 예시를 다시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0.25가 있습니다. 0.25. 이거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 준 것 같네요. 자, 0.25. 자, 0.25는 자, 우선은 앞에 여기까지는 정수부가 앞에 채워줄 거고요. 이 뒤에를 우리가 넣을 거예요. 자, 0.25에다가 아까 선생님이 소수점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곱하기 내가 원하는 진수로 해준다라고 했었죠. 0.25에 2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네, 값은 0.5가 나옵니다. 그럼 0.5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계산된 거에서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를 여기에다가 갖다 써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1번에서 여기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를 갖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가 얼마 나왔죠? 0.5니까 0.5겠죠. 자, 0.5를 가지고선 다시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죠? 1.0이 나와요. 선생님이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쓴다라고 했었죠. 숫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자, 여기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보니까 0.0만 나왔어요. 0.0에다 곱하기 2 하면 뭐만 나와요? 이제 곱하기 2만 하면은 뒤에 계속 0만 나오겠죠? 더 이상 뒤에는 0이기 때문에 써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0.25를 이진수로 나타내니까 0.01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0.01.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 페이지로 갔던 자, 여기에서 28.25라는 게 28은 11100이라고 나왔고요. 11100이라고 나왔고 점한 다음에 0.25가 방금 전 이진수로 뭐가 나왔냐면은 0,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수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요거는 십진수로 변환하면서 나오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를 십진수로 나오는 부분에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순서대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4.5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진수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무슨 부? 정수부. 이 부분은 무슨 부? 소수부로 해서 자, 14는 아까 어떻게 준다고 했었죠? 2로 나눠준다라고 했었죠? 자, 2로 나눠주면 몫은 얼마? 7. 나머지는 0. 7을 다시 2로 나누면 얼마? 3. 나머지는 1. 3을 다시 2로 나누면 얼마? 몫은 1. 나머지는 1.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14를 갖다가 나타내 보게 되면은 앞에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1, 1, 1, 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점 하고 뒤에 있는 소수부 0.5를 나타내 볼게요. 0.5. 자, 여기에다가 소수분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곱하기 2 한다고 했었죠?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나와요? 0.5 곱하기 1.0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수점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여기 가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쓰고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요거 빼면은 0.0 남네요. 곱하기 2 해봤자 계속 다 0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14.5를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는 1110.1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정수분은 계속해서 나눠주고요. 소수분은 이진수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 곱하기 해가지고 2로 해서 곱하기 해서 각각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는데 뭐 0.3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아마 잘 제시가 안 될 거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기네요. 47.6875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진수로 나타내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정수부가 되겠고, 자, 여기가 소수부가 될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미리 이미 나간 학습지에, 홈페이지에 나간 학습지 내용 중에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럼 47을 정수부로 해서, 2로 나눠보게 되면은 몫은 23이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나오죠. 자, 23을 2로 나누면은 몫은 11이 나오고 나머지 1 나옵니다. 11을 다시 2로 나누면은 몫은 5가 나오고 나머지 1 나오고요. 5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나오고 나머지 1 나오고, 자, 요거를 2로 다시 나누면 몫은 1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 정수부는 10, 1111. 자, 여기 점에서 소수부를 취해주면 될 거고요. 더해주면 될 거고, 자, 여기 뒤에는 0.687로 한번 볼게요. 0.6875를, 자, 소수분은 아까 어떻게 준다고 했었죠? 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2 해주면은 6875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을 해야겠네요. 0, 5, 7, 3, 1. 자, 이렇게 나오네요. 1.375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펜 포인터가. 네.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자, 2를 떼서, 자,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자, 10, 111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6875 곱하기 2를 하면은 1.3750.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2를 여기다 써줬다고 했고요. 자, 2를 제외한 나머지 3750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0.750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0을 갖다가 여기다 다시 써주고요. 자, 그다음에 0.75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1.5가 나오네요. 자, 그럼 요 2를 다시 또 여기다가 써주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앞에 거 떼고 나머지가 이제 요것만 남으니까 0.5 곱하기 2 하면은 1.0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2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고, 요 빼면은 이제 나머지는 0.0만 남으니까 곱하기 2 해봤자 계속 0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딱 떨어졌네요. 그래서 1, 0, 1, 1.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진법이 뭔지, 각각의 수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10진법,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다른 수를 표현한다. 자, 그다음에 컴퓨터는 전기회로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를 표현하는 0과 1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진법. 그 다음에 이러한 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8진법과 16진법이 있는데, 8진법은 0부터 7까지, 16진법은 0부터 9까지와 A부터 F까지 문자를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진법 변환을 하는데 우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까지 할 거예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10진법을 2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진법으로 우선은 정수분은 나눠준다. 언제까지?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준다. 자, 그리고 우선은 맨 마지막에 못과 나머지를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은 다 지워졌네요. 선생님이 쓴 게. 자, 이렇게 못과 나머지로 해서 해준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정수부 말고 소수부가 있을 때는 소수부는 내가 원하는 진법 변환하는 수로 곱해준다. 곱해서 다시 한번 보게요. 곱해서 내가 숫자 앞에 나오는 숫자는 자, 이쪽에 표기를 해주고 뒤에 나머지 있는 것만 계속 2를 곱해서 다른 진법 변환 수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나머지 앞에 이제 정수부와 계산됐던 거를 합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진법에 대해서 봤고 다음 시간에는 8진법과 16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 2차시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